2018년 3월 27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어제 외교부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의 개정과 철강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죠. 종합일간지들이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자동차 내주고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서울신문, 철강 실리 챙기고 미국의 차 명분 주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농업과 철강을 지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물량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으며 한국 측은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 측은 철강 수출과 관련해 무관세 쿼터, 즉 무관세 할당량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25% 관세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통상협상 선방했지만 결국 트럼프 뜻대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면 한국은 양보해야 한다는 설례를 남긴 만큼 결국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결론이 난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는 한미 FTA 재협상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한국 측 교섭본부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일부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개헌열차 출발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이 국회로 넘어가자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야도 오늘부터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네요. 다음은 국민일보. 온 나라가 숨막히는데 법엔 미세먼지 규정도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를 다루는 기본 법률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4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에서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대해 늑장 심사에 나선다. 국민일보가 이렇게 꼬집었네요. 다음은 동아일보. 북한 1호 열차 베이징에 김정은 방중설. 조선일보. 북한 최고위급 열차 타고 방중. 중앙일보. 더블 쿼터로 김정은 중국 베이징 깜짝 방문. 네, 조중동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회동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측의 경호통제 상황으로 볼 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나 적어도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모든 의전이 정상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탔던 특급 열차가 중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 김정은 방중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24시간 영업계약 족쇄, 적자에도 문 여는 편의점. 이런 제목입니다. 편의점 시장의 과포화, 그리고 편의점 본사와 점주의 왜곡된 수익 구조가 편의점 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점포 수를 4만 개까지 확대하면서 매출액을 3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동안 편의점 점포 한 개당 매출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본사와 점주가 35대 65로 나누어 갖는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와 다시 오겠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 서울시장 후보도 구하지 못한 상태지요. 인물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카드로 거론됐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하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홍정욱 헤럴드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줄줄이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천하의 인재를 찾겠다 이렇게 후원하며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했던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의 손, 폭군과 같은 홍준표 대표를 향한 노골적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을 향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비난하던 자유한국당이 돌연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4만 명의 경찰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 표심이 요동치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맹비난을 쏟아냈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당론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파만파 확산하는 경찰과의 전면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해당 논평에서 우리 당 장재원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울산경찰청의 일부 정치경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장본인들이 경찰 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이를 침소 공조해 이번 사안과 무관한 일선 경찰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작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감대와 균형감을 상실하지 않고 접근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부채가 처음으로 1,50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약 850조를 기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서울신문 1면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란 현재 연금 수급자 그리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합니다. 한편 국가재무제표상 자산 역시 처음으로 2,000조 원을 기록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약 500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약 660조 원으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 1명당 채무액은 약 1,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의 통치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가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하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지난해 말 야권에서 제기했던 갈등설이 사라지고 석 달 만에 극적인 반전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요약해 볼까요? 한국의 첫 해외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라카 원전이 2009년 수주 이후 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원전 건설 완료 기념 행사부터 사저 초청 친교 행사까지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왕세제의 사저에서 가족들과 친교 행사를 가진 것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아랍권의 문화 특성상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 가족까지 소개하는 것은 극진 한 환대입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에 대한 해석을 놓고 JTBC와 SBS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는 이번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주 화요일 군의 위수령 검토와 관련한 문건이 실제로 발견됐다. 촛불 집회에 대비해 병력 동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JTBC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 검토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 답변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부 자료였다. 검토 결과서는 요청 당사자인 이철희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JTBC는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 질의와 무관하게 병력 증원과 총기 사용 수칙을 포함한 계획을 세웠다.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제도 검토 요청은 그로부터 2주일 뒤의 일이다. 이렇게 재반박했는데요. SBS는 당시 군이 검토한 것은 위수령 발동이 아니라 폐지였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국방부가 2가지 문서를 이철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JTBC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렇게 반박했네요. 국내 굴지의 보험사 삼성화재의 한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 접대를 하도 시켜서 못 살겠으니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MBC 보도 요약합니다. 삼성화재 김 부장팀의 주된 업무는 주말 골프였습니다. 골프 접대에는 평일 근로시간에 버금가는 평균 8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전직 보험사 직원들은 주말 골프 접대를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골프 접대를 안 하면 왕따가 되고 윗선에서 정리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김 부장의 스마트폰에는 골프 참석자와 날짜 그리고 장소에 대해 상사와 주고받은 지시와 보고가 빼곡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모두가 회사를 위한 접대였던 만큼 엄연한 휴일 근무라고 주장했는데요. 주말 골프 접대와 술자리 접대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내년에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제한 맞물려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의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최대집 당선인은 그동안 자유통일해방군이나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처럼 극우 보수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해왔던 인물입니다. 한겨레가 어떻게 최대집 씨가 당선됐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최대집 당선인이 의사들에게 각인된 계기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인데요. 최대집 당선인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 의사 총파업을 전제로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당시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불가피하게 합리적 대화와 협상에 의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저 최대집은 제가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임기 3년 안에 우리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릴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괄 타결 방식의 혁신적 제안을 정부와 국회에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의료계로서는 깊은 고민과 번뇌 속에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작게는 의료계를 위한 길이고 크게는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 최대집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집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주장하며 태극기 보수 집회에도 수차례 참여했었는데요. 의사들 상당수는 극우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 의사들의 대표가 되다니 부끄러워서 의사라 말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검은 넥타이를 메고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3호곡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 뒤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은 이낙연 총리는 어머니 영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눈을 계속 끔뻑였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어머니 진소임 여사는 농사일과 채소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끌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어머니는 이 넓은 영광 법성포를 다 헤집으며 나를 키웠다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길잡이가 된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낙연 의원에게 신당 동참을 권유하고 장관직을 제의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신당에 가지 마라, 길게 와라 이렇게 말하며 당적을 옮기는 것을 여러 번 만류했다고 합니다. 열린우리당에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던 이낙연 의원.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반대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당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의리를 지킨 정치인입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와대 개헌안이 발의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오늘 급조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이 개헌안을 심의한 시간이 딱 40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헌안. 헌법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를 다 손보는 개헌안을 심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헌법도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반박.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중에서도 보면 어떤 안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짧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실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치고 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다면 회의 자체의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그 회의를 부실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은 성의가 없다는 데 방점.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제를 문제 삼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 드시면서 전자결제한 문재인 간제 개헌안이 기어이 내일 국회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전자결제는 인터넷 뱅킹 할 때나 쓰실 것이지 개헌에 대한 서명은 직접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자결제의 결제, 즉 결, 자유와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할 때 쓰는 결제, 즉 결, 저희는 전혀 다른 한자어인데 유튜브 한자 보따리가 풀이한 것을 보면 결제, 어이와 결제, 아이의 차이를 한자 풀이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는 돈이나 증권 따위를 주고받아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음을 뜻합니다. 결정할 결자와 마름질할 제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제, 아이의 결제는 이제 회사장님이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결제를 내릴 것이냐 하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이 사안이 과연 우리 회사에 득을 안겨줄 것인가 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마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건 대박일 수 있겠다,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결정을 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제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자면 조직의 고위 인사가 결제하는 것은 결, 자, 이. 예컨대 누구한테 결제를 맡고 금액을 결제할 때는 결, 조, 이 할 때 결제. 예컨대 이 금액을 결제한지도 모릅니까? 이상은 최순실 청문회 당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과
제1기획 김재열 사장관 일문일답.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제, 결, 자, 이와 인터넷 뱅킹할 때 결제, 결, 조, 이는 전혀 다른 것.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 드시면서 전자결제한 다시 풀이하자면 이건 결, 자, 이. 전자결제는 인터넷 뱅킹할 때나 쓰실 것이지. 이건 결, 조, 이.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구를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호헌, 철폐, 적폐, 타도. 오늘은 이 구호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가 아니라 적폐 타도. 예, 호헌, 철폐, 적폐, 타도. 그러니까 호헌, 철폐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연령대에 따라 워낙 다르실 것 같아서. 예. 역사 교과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87년 60 민주항쟁으로 가는 그 기나긴 여정 말미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헌법을 고칠 수 없다. 그 얘기는 즉 무엇이냐 하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식의 선거를 그대로 하겠다.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호헌 조치를 취하죠. 헌법을 보호한다 이런 뜻인데요. 있는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과 학생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딱 8글자가 그 당시에 가장 인상 깊은 구호였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한 거죠. 전두환이 하자는 간접선거를 없애고 즉 호헌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지금 2018년 이 시기에는 마찬가지로 헌법을 이대로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독재는 이미 타도가 됐으니까요. 적폐를 타도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진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 영화 1987에서도 많이 들어봤던 구호기도 한데 이제 새 시대에 걸맞는 그런 헌법을 우리가 갖도록 하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야당의 이런 행태, 이 자체도 적폐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꾸로 진짜 개헌할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헌법 유지하자 이러면서 야당을 말하자면 조삼모사식으로 홀려서 그렇게 이끌어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좀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은 국회가 지금까지 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나도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국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에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18대 국회 때도 개헌에 대한 논의 계속 있었고요. 특히나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정세균 의장이 주도해서 개헌특위도 구성하고 여야 간에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강의 줄기와 얼개들은 정리가 됐는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권력 구조 재편의 문제가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거였죠.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 어려운 문제는 자꾸 뒤로 밀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를 계속 풀고 어려운 문제 가서 도전하는데 막상 어려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또 다른 쉬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시험 범위를 벗어난 채로 계속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 국회 논의 과정이 그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년제 연임으로 하자라는 것은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19대 때 했던 얘기고요. 예. 그리고 4년제 중임제 개헌으로의 얘기들은 사실은 여야 할 거 없이 대통령제가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 그리고 미국이 그걸 해서 8년 한 정부가 정권을 잡고 하니까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이건 5년짜리는 사실 한 3년 하면 뜨뜻미지근해지면서 또 소위 말하는 레임덕이 오고 뭘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되고 이러는 현상을 계속 맞이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지속성 있는 정권의 어떤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4년 연임제 얘기도 있었고, 또 내각제도 내각제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거였죠. 그런 소강 상태로 6개월 넘게를 방치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공약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미적미적 되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핵심은 대통령이 이제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국민 개헌안을 준비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전 두 번째에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이 부분입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무슨 독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광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바꿀 수 없다면, 즉 정치 권력 구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니 내각제로 하니 이원 집정부제니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쓰지도 않는 것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하튼 대통령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 되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개헌안은 나만이 옳다, 내 것대로 하자라는 주장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이 주장이 하나 좀 서 있으면 이 주장에 대해서 모든 당이 찬성할 수 있는 안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토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의원총회를 통해서 쟁점 사안에 대해서 많은 입장을 좁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도 의원총회 때 이런 걸 했었어야죠. 예. 국민들하고 지방자치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당이 시험 기간까지 놀아버리고 시험 때 와갖고 공부가 부족하니 6개월 시험을 연장하자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주장하는 건요. 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야 간에 뭐 개헌 관련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고요. 개헌 협상과 관련해서 새 교섭단체 대표가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등 4대 쟁점에 관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고요. 이 지점에서 평화민주당하고 정의당도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들어오면 같이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보고요.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에 정말 어렵다고 하면 선거제도라도 개편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경상도에서 사장되는 민주당의 표, 그리고 호남에서 사장되는 자유한국당의 표,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서라도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마음을 모아주면 그 표들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해당 지지당의 국회의원이 탄생하게만 만들어줘도 저는 지역 감정의 상당 부분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대로 무엇은 할 수 있다라는 선거법이 무엇은 할 수 없다는 선거법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이건 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저는 좀 주시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에도 쉬지 않고 국회가 이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어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5월 4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모아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바꿀 수 있는 만큼 헌법을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헌이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 맞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권이 성장하는 지점이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동물권 등등해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제들이 있는데 헌법 정신에 담겨있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30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하면 4년,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권력 구조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라 하면 뭐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 내각제, 뭐 이원 정부제 이런 권력 구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도 우리 역사에서는 걸어본 적이 없는 전임 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1987년부터 지금 30년째 신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라도 하면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발 개헌안 이게 국회에 공이 넘어왔는데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이거 같아요. 권력구조 개편 그러니까 뭐 이른바 자기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안이라면은 뭐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선거제도 개편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들은 실컷 제왕적 대통령제를 누려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이 말을 운운하고 있어요. 하여튼 기가 막힌데 뭐 지금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는 총리 국회 추천권을 달라. 권력구조 개편을 떠나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도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5당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말이죠. 국회 추천권 이걸 만약에 청와대가 또 여당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협상 과정에서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도입하느냐도 같이 놓고 봐야겠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됐건 간에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들은 어느 쪽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의 국회 구조에서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뭐 2년만 있으면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될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도 같이 고려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각의 구성권을 대통령에게서 뺏겠다는 발상 자체는 사실은 대통령제에 대한 모독인 거죠. 무슨 뭐 외교 통일을 대통령에 맡기고 나머지를 국회가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친박 인사들 대구에 몰아놓고 경북에 몰아놓고 아무나 당선시킨 다음에 국회 짜놓고 여왕 폐하라고 받들면서 자기들끼리 병정 놀이하던 시절의 국회를 생각해보면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때 그 국회의원들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왕만 지금 감옥에 갇혀있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선발되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도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는 것도 또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어떤 이상적인 뭐 최장집 교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그렇지만 최장집 교수가 얘기하는 이제 정당의 권력 관계에 의한 정치가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이냐. 제가 비단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최경환이 대구 경북 뛰어당기면서 진박 간별사 하면서 누군 공천이 되고 누군 안 되고 다녔던 거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라는 예측이 왜 무너졌습니까? 친박 넘어서 진박까지 간별하겠다고 덤벼드는 박근혜 폐하를 모시는 일당들의 전횡에 의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정당하고 저희가 어떤 정당 대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총리 추천제도 취지를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 20대 이런 국회의원들 수준으로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방색이 조금 더 빠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뭔가 좀 정상적인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개헌 이전에 자유한국당부터 심판받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상식적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다수 의석을 포진할 때 200석 이상 포진할 때 그때 개헌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지금 글쎄요. 이게 뭐 정말 상식 밖의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최소한 절반 가까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개헌 과연 가능할까? 괜히 타협한답시고 뭐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갈 바에는 아예 그냥 깨끗하게 정상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 21대 국회에서 새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치를 직접 실행하는 정치 현장에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고 그건 이제 저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이번 개헌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자세라고 보고 개헌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제가 그래서 뭐 김용민 브리핑에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꾸 여러 차례 설명드리는 것도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놈의 나라는 국민들이 모르면 뭐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여론을 모아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와 함께 사력을 다해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결국 자유당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꼬리? 어디다가 꼬리를 내렸어? 그 울산시장 김기현이 사무실 압수수색한 경찰한테 말입니다. 뭐라고? 경찰한테? 14만 경찰 가족의 분노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서 끝내 대다수 경찰은 미친 개가 아니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아니, 홍준표가 경찰관계법을 경찰 유리하게 고쳐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서는 이제 와서 대다수 경찰은 선량했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밥이야? 우리 때 경험도 있고 어디 경찰이 고개 쳐들고 우리한테 덤빌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등신들 지금 우리가 여당인 줄 알고 갑질하다가 개망신을 당한 셈이구만. 더 큰 걱정은 경찰이 우리를 더 탈탈 털면 어쩌냐 이겁니다. 나는 외롭지 않겠네. 다들 들어와. 응?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응? 그나저나 문재인이는 외교의 신인가 봐. 뭐 하여간 손만 대면 다 수습이 돼. 한미 FTA 타결됐지요. 북미 회담, 남북 회담 뚫었지요. 중국과의 서먹한 관계 다 해결했지요. 아랍에미리트 문제까지. 문재인이는 똥 치우는데 달인인가 봐. 특전사에서는 눈만 치우는 게 아니라 똥도 치우는 모양이지. 카카, 그러니까 우리가 개판 쳐도 민주당 정권이 다 알아서 수습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세비 따박따박 받아먹고. 나도 삼시세끼 밥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결국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것이. 야, 그래도 구치소밥보다는 집밥이 좋지, 응? 안 그래? 그나저나 이명박이가 구치소 생활 적응된대? 전과 11범인데, 응? 구치소 처음 온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카카, 검찰 수사 안 받는답니다.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법원 재판도 안 받겠구만.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을 테니까, 나처럼. 카카, 그러니까 카카도 그렇고 MB도 그렇고 공정한 재판이란 게 뭡니까, 두 분한테? 뭐긴 뭐야. 내가 무죄, 무혐의로 나와야 공정한 거지. 아니, 유죄 증거가 많은데요. 또 증인도 많은데요. 왜냐? 나는 소중하니까. 아니, 그 법이 폼입니까? 국민은 허당이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지, 씹새끼야. 이렇게 나이브해, 씨발 새끼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선물. 철수씨.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께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자에게는 홍익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선물해드립니다.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50여 가지 심리기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확인하십시오. 홍익출판사입니다. 홍준표입니다. 이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를 선물해드리겠어요. 검색창에서 술친금 찾아주시면 됩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먹을거리 꾸러미 상품도 보내드려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세요.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을 선물해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그래서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 영화배우가 미국 CBS TV와 인터뷰했는데요. 대통령의 스캔들하면 바로 이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루인스키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 대통령 이름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클린턴, 2번 후세인, 3번 카다피, 4번 베를루스쿠니, 5번 아베.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장자연 씨 재수사를 청원하는 시민들 20만 명이 넘어서 결국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이 장자연 사건 재수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고요. 시민들의 바람이 이렇게 큰데 말입니다.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지금 왜 이 조사가 굉장히 부실했는지 뭐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상근 기자가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요? 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당신이 다시 하자고 하면 다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제가 다시 하라고 압박을 좀 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이없이 수사가 너무 부실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라.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사실 청와대 청원 20만 명 넘어선 걸 보면은 이 청와대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청와대는 이제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청와대가 대답을 하게 되면 이게 여론으로 다시 한번 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20만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26일에 그 오후 5시경에 청원하신 분들 수를 봤는데 22만 9,170여 분이나 되는 분들이 고 장자연 씨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셨습니다. 청원을 넣으신 분의 글이 되게 간단한데요. 내용이 되게 절절하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 이 사회적 영향력, 금권, 기득권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버젓이 잘 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문명 국가를 할 수 있나요?
어디에선가 또 다른 장자연이 느꼈던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짧지만 강렬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일단 그 장자연 씨 사건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이게 사건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또 얽혀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장자연 씨는 1980년에 태어나셔서 KBS ETV 꽃보다 남자에 출연을 하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드라마가 2009년 방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할 만할 때 이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꽃보다 남자가 3월 31일에 끝났는데 고인은 3월 13일에 목숨을 끊으셨죠. 그러니까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유명한 드라마에 좀 어느 정도 얼굴을 알려서 이제 곧 승승장구할 수도 있었는데 뭔가를 지금 견디지 못하고 드라마가 다 끝나기도 전에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당시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는 우울증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힘들어서 자살을 했을 거다. 뭐 이런 결론을 경찰도 내리려고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장자연 자필 메모라는 것이 발견이 되죠. 이 메모는 뭐 이른바 이제 연예계의 어두운 뒷면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룸사롱 술 접대 그리고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사건은 재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해도 이 장자연 씨를 자살로 몰았던 추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시 이 일종의 찌라시 형태로 고 장자연 씨에게 술상납, 성상납을 받은 인사들의 리스트가 돌았어요. 예. 여기에는 PD, 뭐 영화 감독도 있었다고 하고 기획사 관련된 사람 그리고 금융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전직 기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 됐어요. 그 2009년 8월에 어떻게 된 것이 이 문건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검찰은 뭐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유일한 수사자료인 자필 문건은 추상적 문구로 작성이 돼 있어서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뭐 이런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죽음에까지 내몰렸는데 장자연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런 셈입니다. 참, 예. 아니 그러면 모두 무혐의를 내야지. 그런데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 씨, 전 매니저인 유장호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해요. 예. 소속사 대표는 고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하고 전 매니저는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뭐 이런 혐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안이 마무리되는구나, 뭐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고 끝나는구나라고 했는데 2011년 3월,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죠. 장자연 씨가 직접 쓴 편지 50통이 발견됐다라는 SBS 보도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요거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뒤늦게. 네,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예. 왕진진 씨라고 낸시랭 씨랑 결혼했다는 그 왕진진 씨가 등장하는 게 이때인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위장 논란이 좀 있어요. 예. 한쪽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몇백 장이나 되는 이 편지를 어떻게 다 위작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거는 조사 결과 필적이 달랐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그 위작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위작 논란이 있으니까 좀 차치를 하고요. 중요한 변곡점은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2011년 3월에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의 중에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 조선일보 방사장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이 한동안 찌라시로 돌았던 이름이긴 한데 그 메모에 써 있었다는 조선일보 방사장의 이름이 이제 처음 호명이 된 순간이죠. 그러자 조선일보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9일에 반박 보도를 내요. 그러니까 방사장의 입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반박 보도를 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조선일보 사장 연루설이 나오는 이유는 장자연 씨 메모에 나오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조선일보의 방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은 방 씨입니까? 아니요. 방 씨가 아닙니다. 아마 하 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 씨가 아니죠. 조선일보 방사장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조선일보 주장은. 예. 그러니까 스포츠조선의 다른 사장 이런 사람이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야. 뭐 너네 뭐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취지의 압력을 가합니다. 뭐 특히 이제 당시 그 문성군 배우께서
조선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이게 또 여론이 환기가 되니까 조선일보에서 또 바로 이제 법적 소송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하지만 이종걸 의원은 10일 날 추가 폭로를 했는데 이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요.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자로부터 그 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고 또 분위기로 봐서 장자연 씨가 사주 일가와 익숙한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이 조선일보 방사장과 장자연 씨가 같이 있는 술자리를 봤다라는 내용을 이종걸 의원이 폭로를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일보가 이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소송은 한 4년 가까이 이어졌고요. 조선일보는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는데 이것도 이제 항소심까지 패소를 한 뒤에 조선일보가 소송을 처리해서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장자연 씨 사건이 이어져 온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자연 씨 사건은 2009년 좀 흐지부지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상훈 사장은 당시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선일보가 건 소송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예.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 이렇게 통보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뭐 이게 왜 다 부실이었는지 당시에 제가 확인한 것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당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서를 하나 봤는데 예. 아마 스포츠조선 전 사장의 진술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장자연 씨가 이 스포츠조선 대표와 밥을 먹었다는 그 자리는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주재한 자리였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뭐 증언에 불과하지만 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보면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라는 이름이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코리아나 호텔이 조선일보사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옆쪽에 보면은 뭐 조선일보 신문 전광판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언뜻 보면 이제 조선일보 사옥 같은 그런 좀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2011년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의 기사가 있잖아요. 그 스포츠조선 전 사장에게 덤터기를 씌웠던 네, 그 기사. 제가 취재했던 전 조선일보 기자는 이 기사를 두고 상층에서 기사 제목이 내려왔다는 말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내부에서 제목을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증언이죠. 그러니까 사주 문제 해명을 위해서 뭐 조선일보 지면을 이용한 것이고 또 방상훈 사장이 관련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2012년에 제가 덤터기를 썼던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직접 만났었는데 예, 예. 조선일보 보도는 이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이 장자연 씨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조선 사장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는 알지만 김종승 씨는 내가 방 씨가 아님을 알고 조선일보 사장도 아님을 알고 있다. 더욱이 장자연 씨를 소개받는 자리였다는 문제의 중국집 식사 자리는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방상훈 사장의 친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방 사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술자리에는 뭐 윤아무개 주한 미 대사관 공사 그리고 CNN 관계자인 뭐 이아무개 씨 이렇게 뭐 여러 명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당시 상황을 뭐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검찰이 방용훈 사장을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종승과 방상훈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없는데 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다수의 통화 내용이 있어서 김종승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사건의 당사자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듯한 그런 이제 불기소 결정문이었는데 이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의 주장은 이때 이제 검찰이 같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김종승 씨랑 자기랑 통화를 한 내역이 1년에 4번밖에 없다라고 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쨌건 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이 방용훈 씨의 이름을 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언급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용훈 사장을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또 조선일보는 조직적으로
이 스포츠 조선 사장에게 이거를 덤터기를 씌웠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 이제 뭐 스포츠 조선 전 사장이 이거를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 억울하다고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당시 수사가 굉장히 좀 부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다시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언론계에는 이 사건의 연루자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돌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던 이름이 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었는데 물론 아직 뭐 주장일 뿐이고 또 아직 정확한 이제 증거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만약에 이 청와대에 청원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좀 전해져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당시에 그 수사가 뭐 정상근 기자 보기에는 부실투성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건 관계자들의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일보 방 사장이란 이름이 나왔는데 방상훈 사장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용훈 사장이 이후에 언급이 됐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분명히 좀 부실 수사가 좀 있었다. 그래서 재수사를 꼭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하모 전 스포츠조선 사장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보강된 그리고 확실한 증언을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과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난 그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면은 그 억울한 그런 누명 같은 것도 벗을 수 있고요. 또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 이분을 만났을 때 사실 이분도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은 좀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와 이제 취지에 응했던 거고. 어쨌든 뭐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미투의 원조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텐데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매듭 짓고 또 다른 미투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이건 정말 반드시 규명돼야 할 그런 의혹이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미투 운동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사주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지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 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너무 늦었다며 출마에 부정적인 뜻을 보였습니다. 김병준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 한들 무슨 대수겠습니까만 그래서 김병준 씨의 너무 늦었다는 말이 허망하게 들립니다. 젊은이들 표현대로 허세의 다름 아닌 거지요.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잠깐 들어보시죠. 부드러운 그 입술로 내게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 말한다 해도 이미 멀어져 버린 그대 차가운 나는 느껴왔어요. 지나버린 추억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찻잔 속에 담겨진 그대 메마른 눈빛 이젠 떠나가세요. 차가워진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맑은 별빛 바라보다 한 줄기 흐르는 이내 눈물은 멀음이 하나요. 그대여
PPL 시간이 돌아왔어요. 저는 홍준표입니다.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 실비 보장.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밤 9시까지 이 운전자 보험 없이 운전해도 된다. 이런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겐세이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BPR 타임 경제부 종리를 지낸 최경환입니다. 이 바디 로직 게시판에 올라온 사용어기입니다. 10일 내로 효과 없다면 환불해준다는 조건이 다소 과장스러운 이야기로 들렸지만 착용해본 결과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하는 얘기로도 보였습니다. 원래 후기는 잘 안 남기는데 후기 남기고 주위에 좋다고 추천하고 있는 중이고요. 검색창에서 바디 로직. 그리고 요즘에 자원 외교 때문에 또 날 갖고 시비 거는 모양인데 나는 쓰러지지 않아. 왜냐? 바디 로직이 있으니까. 인문응하고 부패한 홍삼은 가고 정열적이고 성능 좋은 홍삼만 원한다면 정열적이고 성능 좋다 해서 정성농장 홍삼,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여보, 나 다시 대선 출마할까? 회창한 것 같아. 회춘한 것 같아. 정성농장 홍삼이 있으니까 041-754-0884, 041-754-0884 또는 정성농장 홍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DJ 이종 황입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손잡고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닷컴.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티백 60g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제임스 티스푼 히비스커스 1+1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차는 www.전창걸몰.com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창거라, 술은 안 파냐? 술차.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쭉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안젤권리님, 방송을 통해 이완배 기자의 북 콘서트를 들으니 너무 재밌네요. 소액이지만 민중의 소리에 후원도 했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라센님, 이완배 기자의 북 콘서트 잘 들었습니다. 경제의 속살도 꼭 출간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